경제대국이라며 언제나 대한민국을 깔보듯 무시하고픈 일본. 하지만 알고 보면 한국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심이자 자격지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전 세계를 잡아먹을 듯 하던 시절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못 가서 잃어버린 시간에 빠져들며 일본 경제는 성장이 아닌 깊고도 긴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이 일본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6,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5,563달러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37,518달러에서 2022년 34,822달러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올해 32,859달러로 전년 대비 늘기는커녕 3.1% 줄었습니다. 지난해 1,664달러 한국과의 격차도 올해는 3,273달러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2,404달러에서 올해 33,234달러로 2.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전히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을 추월한 점이 눈에 띕니다. IMF의 내년 전망치는 더 명백해집니다. 한국은 37,675달러, 일본 33,234달러, 대만 32,859달러입니다.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IMF는 한국이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서고 5년 후인 2029년에는 4만 5천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IMF는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입니다. 올해 1월과 7월에 각각 2.3%와 2.5%로 상향 조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지한 것입니다. IMF의 전망치는 한국 정부의 2.6%, 한국은행 2.4%,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2.5%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외 기관의 보고서를 종합해봤을 때 수출 성장 둔화와 국내 수요 약세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세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소비 둔화가 국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습니다. 주요 국가별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으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2.8%였습니다. 영국 1.1%, 프랑스 1.1%, 스페인 2.9%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통화정책 완화 영향으로 상향 전망됐습니다. 반면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독일은 지난 7월 0.2%에서 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일본도 7월 0.7%에서 0.3%로 떨어졌는데 자동차 생산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가 악화한 중국 성장률도 4.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 그룹 155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4.2%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 하방 조정 위험 요인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긴축적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 고용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의 위축 지속,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하방 조정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방 조정 가능 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투자 회복과 구조 개혁, 모멘텀 확산에 의한 잠재 성장률 제고 등을 꼽았습니다.
IMF는 중앙은행이 물가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건전재정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